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동화 제어개발 1팀의 심규빈, 고영호 연구원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전기차의 가감속 등의 주행과 기타 여러 기능들을 담당하는 비이클 컨트롤 유닛, 즉 VCU라는 제어기를 개발하는데요. 추후 개발될 VCU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하자 AI 모델 개발부터 전기차 제어기 적용까지라는 주제로 저희 팀에서 전기차의 파워트레인 부분에 AI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어떤 머신러닝 모델과 최적화 기법들을 사용해서 훌륭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나 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 기존의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AI 모델링에 접근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췄으니 이러한 과정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희는 위와 같은 순서로 AI 모델링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기차에 대한 AI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저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립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함께하는 AI 모델링 워크플로우를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제어기에 적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립된 1년의 과정을 통해 AI 모델링을 실제로 했던 경험을 소개해드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기차에서 AI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차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기술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등으로 나뉩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지를 제공해주는 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지가 없는 상태로 모델 스스로 특징을 나누는 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행위와 보상에 대해 정의해주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저희는 이 중 전기차에서 많은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도학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도학습은 위 그림처럼 어떤 값을 추정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회귀와 몇 가지 범주 안에서 값을 나누기 위한 분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기술을 전기차의 어느 부분에 사용하게 될까요? 첫 번째 분야는 고장 진단입니다. 자동차는 어떤 기계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이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고장 진단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AI 기술은 이러한 고장 진단 분야에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은 차량의 주행 프로파일을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 예측된 주행 프로파일은 전기차의 동력부 효율을 최적화하는 데에 사용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 내부의 열 에너지를 AI 모델을 통해 예측하고 이를 열 관리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I 모델은 고장 진단과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차량 내부 상태 예측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에서의 AI 적용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AI 모델을 제어기에 반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AI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면 AI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 AI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파이썬이나 R과 같은 데이터 처리용 프로그래밍 스킬이 필요하고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기반 지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특성이 AI 어플리케이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는 이렇게 가공한 데이터와 텐서플로우 등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AI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AI 모델에 대한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제어기에 탑재시킬 것이라는 목표로 모델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모델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AI 모델 및 학습 기법이 새로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모델을 정하고 학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스텝으로 AI 모델을 제어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내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개발한 AI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메모리 크기를 줄이기 위한 양자화라는 변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어기의 프로세서와 호환이 되는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컴파일 및 빌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마지막으로 제어기에 탑재하여 실행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에 AI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과정도 정형화된 협업 프로세스가 있으면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구체화하여 AI 모델 개발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만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워크플로우를 공유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AI 모델링이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AI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AI 모델링에서는 시험뿐만 아니라 웹 크롤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AI 모델의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처리된 입력과 타겟 데이터를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AI 모델링의 예측 성능과 시간 성능의 관점에서 적절한 AI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처리된 데이터와 선택된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을 실시하고 적절한 성능이 나오는지 평가합니다. 만약 AI 모델링과 관련한 여러 파라미터 조합을 대상으로 최적화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하고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을 도출해냅니다.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AI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전기차에서 효율적인 AI 모델링을 위해 만든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는 머신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정의하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과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모델을 정의하고 학습을 진행하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 AI 모델 중 인간의 뉴런과 유사하여 이름 붙여진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전기차에서 AI 모델링을 하는 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러한 협업 워크플로우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각 단계를 보시면 머신러닝의 경험이 많은 머신러닝 엔지니어와 전기차 도메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참여 여부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이용하여 표시해 두었습니다.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이터 로딩, 전체 데이터셋 중 필요한 신호만을 추출하는 데이터 익스트랙션, 추출된 데이터 중 학습에 필요한 구간만을 잘라내는 데이터 슬라이싱, 학습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AI 모델에 맞게 데이터의 차원을 변경하는 데이터 리사이징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어플리케이션과 관계없이 전기차 데이터에서 항상 동일하게 사용되는 데이터 로딩, 데이터 리사이징 등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함수화된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해당 도메인의 지식을 기반으로 접근하였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좋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 익스트랙션, 슬라이싱, 프로세싱 등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함께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예측하려는 목표값과 관계 있는 입력들을 전기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어느 부분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좋을지도 정의합니다. 이후에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모델링을 진행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데이터 전처리들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다 되었다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실시합니다. 해당 과정을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적절한 모델을 선정하고 레이어의 층이나 노드 개수 등을 선정하는 모델 빌딩이 첫 번째 단계이며 해당 모델로 학습을 하는 것이 모델 트레이닝입니다. 모델 테스팅에서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확인합니다. 가장 마지막인 모델 옵티마이징은
모델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단계로서 앞에서 설명한 세 단계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AI 모델의 성능 목표치는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함께 결정합니다. 이후에 이러한 AI 모델링 과정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담당하며 AI 모델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목적에 맞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슬라이스에서 설명한 워크플로우는 단순히 워크플로우로 지정해 놨을 뿐만 아니라 파이썬 언어 기반의 클래스로 정의하여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AI 모델 개발에 대한 부분을 워크플로우로 정립하고 반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한 것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워크플로우의 산출물인 AI 모델을 제어기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했던 항목들과 제어기에 탑재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제어기의 특성을 범용 AI 제어기와 비교하고 차량용 AI 제어기에서 왜 모델 변환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범용 AI 제어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범용 제어기는 특정 AI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제어기 업체나 개발자 커뮤니티의 기술 지원을 받기에 용이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프레임워크와 호환성도 좋습니다. 또한 파이썬 및 라이브러리 등을 설치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모델 변환이 없어도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차량용 AI 제어기는 전기차라는 도메인에 대해 기본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서비스 중 하나인 AI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즉, AI만을 위한 제어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술 지원에서도 차량 제어기 업체의 개발 툴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제어기 특성상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므로 다중 AI 모델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저장 공간이라는 제약 조건에 대해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전히 파이썬 및 라이브러리 설치에 필요한 메모리를 제공하기 어렵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각의 AI 모델을 변환하여 제어기상에 실행 가능한 형태로 내장하여 구동시켜야 합니다. 즉, 그림과 같이 범용 제어기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공간과 달리 차량용 AI 제어기에서는 모델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리눅스 OS에서 실행 가능한 파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용 AI 제어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AI 모델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모델 변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차량 제어기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 변환 및 빌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차량용 제어기 회사들의 AI 모델 인베디드 플랫폼에 대한 트렌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는 X큐브라는 AI 플랫폼을 이용하여 ONNX 형식으로 저장한 AI 모델을 변환하고 제어기에 내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르네사스에서도 EAI라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파이토치나 케라스로 학습한 모델을 EAI 트랜슬레이터 및 체커를 이용하여 내장할 수 있도록 변환하고 제어기에 탑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XP에서도 EIQ라는 플랫폼으로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을 변환하여 제어기에 내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변환해주는 부분을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는 차량에 적용하는 AI 기술들이 음성 인식이나 비전 등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위와 같이 조사한 플랫폼들을 통해 차량 제어기에도 AI 모델 적용을 확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AI 인베디드 플랫폼 중 NXP 솔루션인 EIQ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워크플로우 및 아키텍처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NXP에서는 비전용 제어기밖에 없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해당 제어기에서 구현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트렌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선제적으로 하여
앞으로 출시될 차량용 고성능 제어기가 준비되었을 때 개발자가 즉시 AI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워크플로우에 따라 개발한 AI 모델을 탑재할 수 있도록 AI 모델 임베디드 프로세스를 정립한 부분과 자동화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는 크게 프리징, 양자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빌드 이렇게 3개의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모델 프리징의 목적은 모델을 C++로 불러와서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을 인퍼런스 할 부분만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즉, 재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여 프로토콜 버퍼 형식으로 고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징을 하기 전에 먼저 모델을 구조 정보가 들어있는 프로토콜 버퍼와 체크포인트 등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를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프리징하여 프로토 버퍼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프리징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인풋 노드와 아웃풋 노드의 명칭을 정해야 하는 부분을 AI 모델 개발 시에 통일하여 자동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로즌 PB 파일을 이용하여 양자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양자화를 하는 목적은 부동 소수점 변수들로 인한 메모리 낭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엔 역전파 과정에서 정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로 연산하지만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는 가중치에 대해 양자화를 해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32비트 가중치 변수를 8비트로 줄여 25%의 메모리로 모델을 임베디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범위에 따른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성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즌 PB 파일을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와 대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퀀트 프로토 버퍼 파일로 변환합니다. 본 프로세스에서는 퀀타이즈드 모델을 한 번 더 퀀타이즈드 2 모델로 변환하는데요. 해당 과정은 입력 데이터의 전처리 및 후처리 등을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바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불용 노드들을 제거하는 등의 트랜스폼을 적용하여 빌드합니다. 이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빌드 과정을 위해서는 CPP 파일과 양자화한 퀀트2 PB 파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델 변환 중에 제거된 데이터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은 서브 펑션 C++ 파일의 함수로 구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모델 정보가 들어있는 프로토 버퍼 파일을 불러와서 입력에 대한 출력 예측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컴파일하면 최종적으로 ELF 포맷의 임베디드 보드에서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생성됩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토 버퍼 파일을 위한 컴파일러가 필요한데 이는 NXP에서 제공하는 EIQ라는 솔루션과 이에 포함된 APU 컴파일러를 적용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임베디드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한 AI 모델을 제어기에 탑재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저희가 정의한 협업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AI 기술을 스마트 회생 시스템에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레이더 센서로 앞 차량을 인식하고 앞 차량과의 거리에 맞게 회생 제동을 통해 차량을 자동 감속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미 아이오닉 5와 G80 전동화 모델, EV6 등의 양산된 전기차에 적용되어 있으며 양산된 기술에서는 적절히 설계된 수식을 통해 회생 제동력을 제어합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연비를 향상시키고 운전의 피로를 줄여주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D단으로 변속한 후 오른쪽 패들 쉬프트 레버를 1초 이상 당기면
계기판에 회생 제동량 표시 등의 오토 문구가 표시되며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작동 준비 상태가 됩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동력을 소비하지 않고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 중일 때 도로 경사, 운전자의 감속 성향, 전방 차량 및 과속 카메라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회생 제동 단계를 제어해 줍니다. 시스템을 끄고 싶을 때는 오른쪽 패들 쉬프트 레버를 1초 이상 다시 당기고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 회생 제동 강도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회생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AI 기술을 스마트 회생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했던 과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워크플로우와 같이 데이터 익스트랙션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전기차에 대한 이해도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속도와 상대 거리, 상대 속도 등의 차량 추종 상황과 관련한 입력을 추출했고, 추가적으로 코스팅 타임과 등 가속도 모델을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출력으로는 차량의 가속도를 추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추출된 입력들로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피팅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해당 입력과 출력을 이용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단계인 데이터 슬라이싱에서는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 구간만 자를 조건을 설계하였습니다.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엑셀 페달 오프 시점부터 온 시점까지를 기초적인 조건으로 설계하였고, 추후 학습을 진행하면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학습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커딩과 컷아웃 등의 상황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로세싱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학습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데이터의 정규화나 타겟값의 특수한 처리 등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함께하면서 입력의 선정 과정에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입력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AI 모델링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AI 모델링도 정의한 워크플로우에 맞게 진행하였습니다. 모델을 선정하고 학습을 시키는 과정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이어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진행하였습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의 AI 모델은 현재의 입력값들을 활용해 다음 시점의 차량의 가속도를 예측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신경방 모델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모델을 선정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 트레이닝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모델에 전처리된 데이터를 넣어 학습을 진행하였고, 모델 테스트 과정에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단계로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조합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 모두 학습을 진행하고 가장 좋은 결과물을 선택하는 그리드 설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델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모델은 트레이닝 및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SRS 모델을 제어기에 적용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업 워크플로우에서 개발한 SRS AI 모델로부터 프로토 버퍼 형식으로 변환된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후 프로세스에 따라 모델을 프리즈합니다. 이때 필요한 노드 이름은 모델링 과정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불필요한 모델 파라미터 업데이트 부분을 제거합니다. 이후 MLP 모델에서 적용할 레퍼런스 인풋 데이터와 프로즌 모델 및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양자화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때 레퍼런스 인풋 데이터의 경우 SRS 모델을 검증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풋 데이터와 모델 변수의 타입과 사이즈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바젤이라는 오픈소스 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노드는 제거하는 등의 메모리 사이즈를 줄이는 과정을 거쳐 퀀타이즈 모델 2라는 프로토 버퍼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경량화된 모델로 C++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로 빌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델이 실행 가능하도록 메인 C++ 파일을 실행하여 서브 펑션을 호출하는 형태로 정의하고 서브 펑션의 데이터 전처리 및 후처리 연산과 AI 모델을 적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구현합니다. 이후 EIQ 툴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빌드했습니다. 이를 제어기에 내장하여 실행할 수 있었고 기존 모델과 성능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에서 만든 AI 모델링 워크플로우와 그 적용 사례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룬 AI 기반 SRS 모델은 제어기상 CAN 통신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제어기에 CAN 통신을 구축해서 실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AI 모델을 기반으로 목표 감속도를 생성하고 이를 기존 토크 제어기에 반영하여 차량 제어까지 연동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반 열 교환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모터, 배터리, 공조 제어기의 CAN 신호들을 이용해서 AI 기반 부품별 열 교환 에너지를 예측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된 차량 에너지 관점에서의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모델 기반 예측 제어를 함으로써 전비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처럼 차량의 연비 및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AI 모델들을 차량 제어기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한 AI 모델링 워크플로우와 케이스 스터디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 이 워크플로우가 좀 더 자동화되고 UI가 제공된다면 발표의 제목처럼 더 많은 분들이 쉽게 개발한 AI 모델을 전기차 제어기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